이 영상은 리베이언닷컴에서 판매 중인 강의 중 일부입니다. HTML 구조만 일부 공개되며 전체 영상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이번 영상은 표 1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만들 텐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New 파일 하신 다음에요. 스텝 1 슬래시 하고 테이블 1.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탭해서 HTML 문서를 완성시켜 줄게요. 자, 저장하고요. 페이지 제목으로 표 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표를 제작하기 전에 우리 이미지를 한번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미지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요 N자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누르게 되면 글씨만 이미지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누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누르셔서 동그라미와 N과 같이 추출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Export New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처음에 슬래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스텝 안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ICO 언더바 new 이렇게 하게 되면 스텝 밖에 이미지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스텝 1 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폴더를 만들려고 해요. 우선 지금 만든 거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기 하게 되면 옮겨지긴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루트에 있는 이미지 경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 쉼표를 누르시고 이곳에 피그마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세팅스로 가시면 됩니다. 피그마 가시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에서만 경로를 바꾸고 싶다. 유저와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 내에서 이미지 경로를 고정시키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 자체를 스텝 1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개 다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닫게 되면 설정이 끝난 거고요. 갑자기 .vs 코드 폴더가 생겨났죠. 이걸 누르고 이쪽에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vs 코드에 있는 이 JSON 파일을 가지고 vs 코드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설정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 만약에 스텝 2, 스텝 3 같은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 .vs 코드의 경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New는 됐으니까요. 이 파일을 디스킨 모양 해서 SVG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기 해서 스텝 1으로 돼 있죠. 이미지스의 아이콘 언더바 파일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PNG가 아니라 SVG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동그라미 누르고 PNG 누른 걸 SVG. 그래서 Export New, IC 언더바 New라고 저장하고요. 필요 없는 파일은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추출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HTML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선 표를 할 때는 처음에 테이블 태그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테이블 태그 다음에 반드시 테이블의 제목인 캡션 요소를 작성해야 됩니다. 캡션 요소에는 이 표에 대한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 이 디자인에서는 표의 제목이 표 1이라는 것밖에 없지 실제 이 표의 목적을 나타내는 제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만약에 디자인이 받았을 때 이 표 자체 제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추측해야 됩니다. 또는 스토리보드를 확인하고 아니면 기획자에 문의를 해서 이 표의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지원 사업, 긴급 복구에서 뉴스 같은 거거든요. 어떠한 소식을 안내해주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보면 수도 건설단, 뭔가 수도에 관련된 거죠. 다 수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수도 관련된 수도 뉴스, 아니면 수도 새 소식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캡션 다음에는 표의 열의 그룹을 나타내는 콜 그룹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이곳에 열이 몇 개 열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열이 있네요. 그러면 콜 그룹에 열은 8개다 했을 때 콜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태그가 하나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빠르게 작성하는 법은 콜 곱하기 8
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바로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콜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주는 게 이 컬럼의 각각의 가로 크기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각각 가로 크기를 줘야 되려면 멀티 커서 컨트롤 알트 밑으로 방향키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스타일은 위드스 픽셀을 적어주면 되겠죠. ESC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가로 크기를 주기 위해서 피그마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 바로 픽스하고 위드스 76픽셀 보이시죠? 그럼 처음에는 76픽셀, 자 다음에는 94 이렇게 94, 자 다음에는 이제 126 이렇게 쓰는데 가장 긴 거를 쓰면 안 됩니다. 가장 긴 것을 쓰게 되면 이 전체 100% 크기의 가로 크기 나머지 이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 크기를 얘가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93. 그래서 이 코딩을 하실 때는 가로 크기에 전부 다 넣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19, 105.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가로 폭을 1200 픽셀로 우리가 가로 폭을 가진 코딩을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의 노트북의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를 1120으로 낮춰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UI를 전부 다 가로 크기를 픽셀화 했다면 UI의 개수가 100개, 200개, 1000개라면 이 수치 하나만으로 부모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전부 다 픽셀로 된 것을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이 느껴지시죠? 그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이 부모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퍼센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CSS 같이 할 때 표의 가로 크기는 반드시 테이블 가로 100%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픽셀이죠. 픽셀의 나머지 하나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 빼기 픽셀 나머지 값이 들어갑니다. 단위가 다르면 빼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여기선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행의 그룹을 나열을 해야 되죠. T 헤드가 있고요. T 바디가 있고요. T 풋이 있죠. 자, 근데 T 풋, T 헤드, T 바디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CSS를 표현할 때에도 도움이 꽤나 됩니다. 현재 이 구조를 파악해 보면 결과물에 해당되는 어떠한 결과나 또는 합계 뭐 이런 것을 나열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T풋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의 행위, 표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은 존재하고 그리고 내용 셀이 있는 표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T헤드, T풋은 현재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T헤드만 봤을 때에는 하나의 행만 있죠. 이제 하나의 행이 있고 T바디에는 총 3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행을 표현하는 건 TR 그리고 T헤드의 조건은 반드시 제목 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총 11개니까 이 코드를 복제할 거예요. 컨트롤 알트 밑으로 방향키를 하게 되면 알트 시프트 밑으로 방향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개수 다 세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복제해 두세요. 나중에 삭제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씩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단축키를 정말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축키를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하나씩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에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 코드 계속 제가 삭제했었는데 Shift 딜리트 하게 되면 한 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T헤드 부분 완성이 됐고요. T바디 부분도 하나의 행을 TR로 두고요. 내용 부분에서 제목인지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제목의 개념이 게시물 제목이다, 얘네들 내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 한 행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TH로 가끔씩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D, 내용 셀을 의미하는 TD를 하고 여유있게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글씨를 한 번에 쭉 해줍니다.
자, 이 이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우선 텍스트만 복붙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스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 붙이기. 남은 태그들은 Shift 딜리트로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리는 게시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게시판이고 게시판 리스트예요. 그럼 얘를 클릭할 수 있겠죠. 그럼 링크를 반드시 넣어야겠죠.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링크를 태그를 넣기 위해서 A 탭해서 해도 좋지만 제가 과거에 알려드렸던 단축키 있죠. 글씨를 덮으시고 Alt W A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태그가 덮어지게 됩니다. 링크의 목적은 샵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어차피 지워야 될 녀석이기도 하고 얘를 클릭해서 새로 고치면 되지만 우리가 클릭할 일이 없거든요. 네, 어차피 개발자분들이 여기는 알아서 목적지를 다 넣어 주실 거예요. 자,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말줄임표 점점점 옆에 img 탭 하셔서 점점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한 칸 띄우고 하시면 됩니다. img 탭에서 이미지를 경로를 불러오는데 점 슬래시 하게 되면 현재 폴더 기준으로 밑에 경로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엔터 누르시고 원하는 파일 찾으셔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대체 텍스트 꼭 넣어야겠죠. 현재 이 이미지는 n이 아닙니다. 대체 텍스트가 n의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새 글이라는 의미죠. 또는 영어로 new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국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대체 텍스트는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현재 이미지 경로가 잘못돼서 액박이 뜰 경우에도 이미지 대신에 보는 글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맞춰서 한글로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 글이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TD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요. TD 만들고 이곳에 다시 이미지를 넣어서 첨부 파일 점 슬래시 이미지스의 ICO 파일 해주시고 제가 방금 첨부 파일이라고 했죠. 첨부 파일 이렇게 대체 텍스트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뉘는 게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첨부 파일이 여기 있어요. 이 게시물을 클릭하면 자세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할 것인가는 기획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다운로드 받게 하는 기획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A 요소로 감싸 주시고요.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다운로드 속성을 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어떤 첨부 파일이든 다운로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비록 이렇게 세 개의 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그대로 복사 붙이고 넣지 마세요. 어차피 개발 넘어가면 요 TR 부분 한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디자이너가 이 내용을 다 넣어준 이유는 자, 이만큼 양이 차면 이 정도 예쁘고 요 정도의 덩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클라이언트나 기획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디자이너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컨텐츠의 덩어리감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는 개발자 분들에게 이 파일을 넘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자 분들이 불필요하게 삭제하는 일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삭제를 시킬 때 불필요한 데이터를 나도 꽉 차게 만들어서 사이트 있어 보이게 해야지라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고 라이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현재 선이 보이지 않죠? 임시로 한번 선을 넣어 볼게요. 도더 1 넣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한 개 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는 요거 내용 넣지 마라 라고 했지만 내용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데이터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행 만들어주고요. TD 만들고 총 11개였으니까 콜스펜에서 11개에서 셀 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될 메시지는 사실 기획서에 스토리보드에 써 있으면 뭐 그거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되는 거고 기획서에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개발자가 나중에 더미 데이터를 넣긴 하겠지만 사이트 오픈 시점에는 새로운 게시판이라면 임시 데이터조차 없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 TAD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상한 게시판의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자체에 우리가 내용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여기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게시물이 없을 때는 이 TR을 쓸 거고 게시물이 있을 때는 여기부터 쓰게 되고 얘는 쓰지 않겠죠. 그렇게 조건식을 통해서 이 게시물을 노출되고 노출하지 않을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임시 코드는 삭제해 주고요. 클래스를 줘서 CS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똑같이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컴포넌트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컴포넌트고 어디까지가 컴포넌트가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구조화해서 어떻게 CSS로 마크업 하는지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1번이기 때문에 테이블 타입1이라는 클래스명을 쓰게 될 거고요. CSS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더 기준으로 CS 폴더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1.css로 만들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컨트롤 클릭 하시게 되면 없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이곳에 CSS 폴더 같이 생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SS는 아래에 두도록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건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잘 되었을 때 이제는 뭐 테스트로 바디에다가 배경색을 하나 넣어 볼게요.